물론 있죠. 제가 한 5, 6년 전에 상담하러 오셨는데 완전 남자예요. 완전 남자.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렸던 얘기는 뭐냐면,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. 안녕하세요.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좀 특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가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젠더의 가슴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있죠. 일단은 이게 수술적으로 트랜스젠더 수술하느냐, 여성분을 수술하느냐, 수술 방법은 동일해요. 기본적으로 여자분인데 정말 가슴 조직이 없는 분이랑 좀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수술할 때는 좀 걱정을 하면서 긴장하면서 수술을 했는데, 그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트랜스젠더 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카페가 있어요. 본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영역, 거기서 이제 후기를 올려놓고, 그 이후로부터 트랜스젠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와 일반 여성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, 기본적으로 골격이 좀 더 크죠. 그래서 내가 키, 체중을 다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슴 폭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더 큰 보형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고요. 아무리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남성 DN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육량이 여자분들보다 좀 많아요. 그래서 박리를 할 때 근육 박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,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가슴을 봤을 때 유두가 정중앙에서 약간 옆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분들은 남성 DNA는 유두가 생각보다 좀 바깥쪽에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들이 하는 사이즈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골은 어느 정도 보이지만 유두가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흉곽보다 더 큰 보형물을 해서 보형물을 옆으로 빼줘야 상대적으로 유두가 좀 들어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지난번 영상에 유두 위치의 중요성이라는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, 거기서 특히 트랜스젠더 분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해야 유두 위치까지 같이 좀 교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저희가 여성분들 보형물 고를 때 저 큰 거 넣고 싶은데요. 근데 골격이 작은 분들 못 넣잖아요. 아니, 이게 많이 하는 오해예요.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여성분들의 골격에 유두 감각 안정권에 가장 큰 게 어떤 사이즈를 안내드리지만, 예를 들어 그게 300이다, 500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단 크게 하면 할수록 내가 조직이 없었을 때 좀 더 피부가 얇아질 수 있는 거,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면 경계선에서는 좀 보형물의 경계선이 만져질 수 있는 리플링이 있다는 것이지 제한은 없습니다. 많이들 하는 오해예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이제 남자분들은 골격도 좋고 이러니까 더 큰 가슴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거죠. 예를 들어 일반적인 체구에 300cc를 넣고, 체구가 큰 사람은 400 이상을 넣어야 300cc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분한테도 일단은 남성 대인은 유두가 바깥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0cc를 넣을 것보다는 폭이 지름이 좀 넓은 걸 넣어야 상대적으로 유두가 안쪽으로 들어 보인다는 거죠. 그게 이제 트랜스젠더 가슴 수술의 첫 번째 특징, 생각보다 크게 넣어야 된다. 두 번째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밑선 절개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수면 마취 하에서 수술이 가능한데, 트랜스젠더 분들은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물론 그렇죠. 그런데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좀 장기간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여성이 여성 유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조직이 없는 여성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유방 조직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인데, 호르몬 테라피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골격 자체도 조금 여성화가 되고, 목소리 톤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, 전체적인 지방의 양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
굳이 내가 여성성을 더 하기 위해서 그 늘어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죠. 근데 그거에 따른 단점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을 좀 많이 투약하게 되면 그게 혈액을 좀 진하게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의 질환들을 좀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까지 에스트로겐 복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뉘앙스가.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자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상태죠.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5, 6년 전에 상담하러 오셨는데 완전 남자예요. 완전 남자. 얼굴 골격도 그렇고 호르몬 치료도 안 하고. 근데 그분은 첫 번째 스타트를 가슴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오셨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께 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모든 골격이 남자인데 가슴만 여자인 거는 내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고 오셔라.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하고 오셔라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수술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자기 성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좀 괴롭고 불편해 할 텐데 머리도 좀 길러놓고 예를 들어 코도 좀 여성스럽게 윤곽을 좀 여성스럽게 한 다음에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맞지, 모든 게 다 남성인데 가슴만 여성 쪽으로 하면 그것도 그분이 이제 다른 호르몬 치료하고 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되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랜스젠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워낙 음지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도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는 병원들의 좀 한계가 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특징들을 잘 염두에서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수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